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미시장 후보자 합동방송 연설의 사회를 맡은 박용훈입니다. 오늘 연설에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5항에 따른 후보자 합동방송 연설회임을 알려드리며 T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무소속 김중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구미시를 구미시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기호 4번 무소속 구미시장 후보 김중천 구미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구미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구미시에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밀실야함으로 얼룩졌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는 후보와 줄서기 좋아하는 지지자에게 공정성이 무엇인지,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득권자들의 특권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치를 희망하는 후보자가 차별받지 않고 공정성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저 김중천이 출마했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구미시장 후보 경선 과정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과연 말이 됩니까? 여론조사 1, 2, 3위 후보들 중 2명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4위, 5위 후보자들과의 경선은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게 공정이란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경선이고 포장을 한 것인지 구미시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한순간에 구미시장 자리를 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공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야 하는데 참 기가 찰 따름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모 공당의 책임 당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당을 탈당하고 이렇게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는 시장 공천과 시도의원 공천이 불공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공천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는 모 공당이 27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공천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1995년 저는 이것이 구미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시 패스를 한 관료 출신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비 맥주를 빼앗기고 LG 필립스 LCD를 파주로 보냈으며 삼성전자의 휴대폰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구미를 먹여 살리던 삼성과 LG가 구미의 품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출신 시장은 아무 행위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이은 전 구미시장도 고시 출신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1조 원 시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 1조 원을 넘기고도 2018년 퇴임까지 본 예산이 9,600여억 원으로 끝내 예산 1조 원 언저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약속했던 공약을 다 합쳤다면 가전 2005년 304억 달러를 수출한 구미시가 2021년 296억 달러를 수출한 것이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정고시를 패스한 스스로의 행정당이라고 자칭했던 전직 두 시장의 성적표입니다. 고시 출신 시장, 더 이상 구미에서는 안 됩니다. 2명의 고시 출신 시장이 웃고 즐기는 사이 구미 시민은 어렵고 힘든 생활에 찌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미는 새로운 전환시대를 맞았습니다. 전자산업이 확장하여 4차 표준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제는 고시 패스 시장이 아니라 구미 산업에 맞는 일할 줄 아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이제부터 저의 6대 공약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저는 50만 구미시대에 맞춰
지산 들판을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해 중앙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구미시청을 포함한 기관들을 옮기겠습니다. 둘째, 구미 해평치수원을 공동 이용하여 적극 추진하여 낙동강의 기적이 다시 한번 구미의 중흥을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인구 100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 구미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애국식 고치를 통한 보훈 대상자 우대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애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책무이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국가 시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구미시 갈래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구미를 위한 안전 테마파크를 유치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산업재해, 생활안전 구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체육과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체육진흥과를 문화체육국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월 1종목 이상 전국대회를 유치 및 신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미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부활시키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구미 역사박물관, 시립인재관, 추진과 도립미술관 및 도립음악당 등을 건설하여 문화와 체육이 경제 활성화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6.1 지방선거를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미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소속 기호 4번, 해가 떠도 중천, 달이 떠도 중천, 구미시장 후보 김중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 김기훈 후보 연설 시작해 주시죠. 구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6월 1일 날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 5번 김기훈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참 이렇게 시간을 배려주고 토론회에서 배제돼서 이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리더락하는 자리를 뽑는 이 토론회에 참석을 못하고 연설회로 됐다는 게 어쩌면 한편으로는 뭐 제 나름대로 할 말을 다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참 앞에서 김중천 후보께서 말씀하신 걸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구미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고시 그러니까 관료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20년 동안. 그 관료적 권위주의는 이 세계화 글로벌하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리 세계는 디지털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료적 권위주의는 지배와 명령밖에 없습니다. 자, 수직적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수평적 사고방식에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 수평적 사고방식의 아이디어가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산업도시에 관료적 권위주의가 정착하면 작동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자, 산업도시에 맞는 것은 행정이 경영화돼야 됩니다. 이제까지 지배와 그래서 20년 동안 지배하다 보면 제왕적으로 변했습니다. 제왕적. 누구도 그 지배할 때 한마디 반대 한 번 못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어렸었습니다. 그게 제왕적으로 변해서 그 권위가 지금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고시를 평생 우려 먹습니다. 곰탕처럼. 곰탕 삶을 소뼈를 우려가 먹듯이. 죽을 때까지 한 번 벼슬로 평생 갑니다. 대한민국 삼성 같으면 고시 출신자 절대 안 씁니다. 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에서 한 번 젊었을 때 한 번 고시로 평생 팔자 고치는 그런 벼슬이 전 세계의 후진국가입니다. 후진국가. 자, 구미가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이렇게 아직도 후진적 고시했으면 뭐든지 그걸 하고 있는 과거 지향적 사고방식입니다. 6월 1일 날 치러지는 선거는
과거를 선택하냐, 미래를 선택하냐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마 어떠한 분이 시장으로 선출되겠죠. 4년 동안 구미시를 바꾸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출발점, 초석은 놓을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우리는 이제까지 그걸 못했습니다.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정치는 선거락한 건 정치를 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이 관문 자체가 너무나 혼탁하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전에 앞에서 말한 김중천 후보께서 말했듯이 공정과 상식이 없다 하는데 우리 정치인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 우리가 헌법의 가장 큰 가치가 기회균등의 가치입니다. 일종의 평등을 사회적으로 해석하면 기회균등입니다. 기회를 출발점을 안 주는데 그게 헌법을 어긴 기지. 정치입니까 이게? 구미는 정치가 없습니다. 어른도 없고. 정치가 없는데 구미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많이 편치 않으시고 제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원래 정치판이 개판이지만 참 어이가 없어서 농사 삽을 놓고 곡괭이를 놓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발을 정자에 둥글을 원자입니다. 발음에서 둥글게 흘러가고 크면 큰 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지금 구미에 그런 물이, 큰 물이 바르고 둥글게 흘러갑니까? 데이비 이스터는 정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권력을 권위적으로 나누어 갖는 겁니다. 나누지 않고 한 곳에 독점되면 그게 독점 권력입니다. 권력이 독점화되면 그거는 그 사회나 그 국가나 그 조직은 역사에서 패망하기로 갑니다.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구미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두가 소외되는 사회. 정치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가 목소리를 내고 절규를 하면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칼럼을 썼습니다. 구미가 이뤄가다가는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 역사는 구미 시민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구미의 역사는 우리 조선 역사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조선 인재의 반을 영남 인재의 반이 우리 선산에 할 정도로 인재가 많았음에도 지금 인재가 없습니다. 왜 인재가 없겠습니까? 서울로 다 갑니다. 인재가 모여야 산업이 됩니다. 앞으로는. 반도체 공장이 구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인재들이 안 올라합니다. 안 올라하는데 유치를 할 수가 없죠. 앞으로 첨단 산업은 기술 산업, 엘리트들이 하는 산업입니다. 거기에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술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 유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정주에서 그 엘리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술이 있어야 되고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하고 전주 한옥마을 하루에 찾는 인구가 코로나 이전에 60만이었습니다. 전통을 되살림, 기와집을 짓고 그냥 가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하루에 60만의 관광객이 들끓고 그 전주락하는 동네가 살아났습니다. 전주가 어떤 곳입니까? 역사의 고장이죠. 조선의 역사의 출발점이 이성계인데 이성계의 본관이 전주이시다 보니까 그거 하나로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하루에 60만의 전국의 관광객이 찾아와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구미도 역사에서는 전주 못지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역사를 그렇게 아름답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관료주의에 빠져서 예산을 그냥 역사단체 이제까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공무원을 만나서 물어보면 잘 모른다 합니다. 그냥 주고 맙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 뭘 돈을 집행하도록 하지. 그 많은 돈을 집행했는데 역사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미시 공무원은. 제가 구미시 비평을 너무 정치에 대해 비평을 많이 했을 때 곤혹스러운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것과 소성적인 것과 대성적인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구미는 앞으로 이래 가다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제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이나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선택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이 그러한 실수가 있을 때 같이 손을 잡고 앞으로 갈 수 있는 행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를 떠나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구미시장 후보자 합동방송연설에 함께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구미시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연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TBC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